소개받은 이완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날씨도 이제 가을로 이제 접어들고 제 나이도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배경을 이제 이렇게 단풍, 뭐 낙엽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전국에 있는 햇빛발전 협동조합하고 그 창립 배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 인천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그 시민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는 그런 붐이 일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광역 지자체 대부분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기업하고 행정, 그다음 시의회, 그다음에 시민 이렇게 통합하는 이제 거버넌스 기구가 있습니다. 인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참여하셨던 분이 38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님이 지금 전국 연합회 회장으로 계신 심영진 회장님이 초대 이사장님이었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합류한 거는 2018년도 말쯤이었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도 가졌지만 그때 심영진 이사장님 임기가 다 됐어요. 2년씩만 할 수 있고 2년씩 2번 연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 6년이 돼서 이 협동조합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에너지 전환에 관심 있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덥석 자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사로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을 또 이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뭐 와서 뭐 월급을 주긴 하나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서 고생할 게 뻔하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이제 현 정세일 이사장님을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했고 이제 이분이 지금 이사장님 하시고 최근까지도 많은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 초창기에는 이제 직원분을 이제 뽑아서 했었는데 이분이 하시다가 이제 귀농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직원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제 지출할 데가 없고, 명목은 사실은 이제 제3, 제4의 발전소를 세우겠다라는 그 명목으로 돈을 모았는데 모으기만 하고 지출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배당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5%, 2017년부터 7%씩 계속 드리다가 올해부터 이제 좀 지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직원도 뽑게 되고 발전소도 지으면서 올해는 이제 5% 정도 배당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설립이 되고 2014년도에 1호 이제 주안도서관 공공도서관인데 여기에 100kW 발전소를 세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간입니다. 여기 강화에 이제 만이산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그분 거기 이사장님하고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50kW짜리 발전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소식이 없었어요. 최근까지 발전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저도 계속 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만나러 이제 부지를 임대하러 다녔는데 거의 뭐 업자 취급하고 그게 뭐냐, 태양광이 뭐냐, 재생에너지가 뭐냐, 되게 귀찮아하고 뭐 그분들이 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뭐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고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지역 에너지 전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9년도 인천에도 이제 인천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창립할 때 제가 좀 같이 이제 좀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될까? 그러니까 조합에는 그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할 일이 없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조직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이었죠. 그 전에는 이제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로 했지만 이게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뭔가를 바꿀, 인천시의 정책을 바꿀 만한 힘이, 동력이 그 당시에는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을 만들게 됐고, 근데 만들면서 인천에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끄집어낸 거죠. 그게 뭐냐면 영흥석탄발전소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지역 불평등과 기후 부정의 상징 영흥석탄발전소, 이렇게 타이틀을 지고 계속 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던지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반응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관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인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최근까지는 수도권 매립지였어요. 근데 수도권 매립지, 그러니까 결국 인천이 버리지 않는 쓰레기를,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인천에 묻는다. 그러니까 지역 불평등 문제였죠.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2.43배를 생산해서 타 지역에 공급한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하고 미세먼지 배출하고 온배수, 그 다음에 고압 송전설로 지역에 상당한 불평등 문제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슈화 시켜서 뭔가 좀 활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로 이 활동을 하니까 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도 쟤 뭐지?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특히 이제 환경 단체에서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직책을 하나씩 주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에너지 팀장을 하다가 기후에너지 국장까지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현황을 이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인천은 이제 온실가스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1등은 충남에는 전국 석탄발전의 절반이 있죠. 이제 인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왜 이제 증가율이 2배냐? 2004년부터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 대비 2배 증가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2배는 뭐냐? 영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한 거고, 이 영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인천이 총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크고 국내에선 3번째로 큰 발전소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데가 충남 태안, 3번째로 큰 게 충남 당진에 있는 거예요. 충남에 이제 거대한 석탄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 인천에도 있더라. 인천에서 석탄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경기도와 서울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문제도 있는데, 최대 3,8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이제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저장되는 석탄 가루, 그다음에 떼고 난 그 석탄채, 이런 것들이 옥에 이제 방치돼 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날리는 거예요.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온배수 매년 45억 톤의 온배수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이 해양이 황폐화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또 고압 송전설로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사 제목이 아예 그냥 기사 내용에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역 불평등과 기후 부정이 는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도 이 영석탄 발전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수치로 보면은 전력 자립률은 인천이 1등이에요. 243%, 2등이 이제 충남이고 저 자측에서 보면 이제 전력 이제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낮으면 전력을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거고 100% 이상이면 초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광주, 충북, 서울, 대구, 경북 이런 순으로 전력이 부족한 거죠. 방금 보신 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고 이걸 절대적인 걸로 따지면 얼만큼 부족하냐 많이 부족한 순서대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전력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51.2 서울 이렇게 생산량에서 이제 소비량에서 생산량을 뺀 수치죠. 그리고 요거는 실제 소비량 어디가 많이 소비하느냐 경기, 충남, 서울, 경북 이런 순으로 이제 소비를 합니다. 인천은 한 중간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광역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서 인구수를 나누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충남이 가장 많죠. 1인당 배출량이 88.9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11.9톤, 서울이 5.4톤, 인천이 22.3톤 정도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1인당 배출량이 14.1톤 평균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제3 실무 그룹 보고서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전 지구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6.9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지구 평균의 2배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다음 최빈국은 1.7톤 정도 배출하는데 이제 국가는 한 8배 정도 우리나라는 더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제 제시하면서 기후 부정이다. 우리가 값싸고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석탄 발전을 떼서 가난한 나라, 저개발 국가에게 기후 재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이런 걸 이슈로 이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석탄 발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이 1.5도 목표를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는 석탄 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첫 단추다. 첫 단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OECD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만 1.5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들인데 이거 깨졌네요 여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석탄 발전 폐지 계획을 발표를 했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기후 위기 인천 비상행동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때 이제 청소년 기후 행동,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었고, 당시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이제 기후 행동에 금요일날 기후 파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봄이었는데 이제 어른들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9월달에 전국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아마 저도 보니까 둥근 햇빛도 많이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인천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집담회도 하고 이제 뭐 준비위원회도 하고 해서 2020년 2월 10일에 이제 출범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민 단체들을 만나고 이제 설득하고 하면서 이제 모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건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시도 깜짝 놀랐고 기자분들도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4가지 요구 사항을 시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시청, 시의회,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릴레이. 그래서 한 달간 지속했고 그때 마침 이제 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을 또 찾아가서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도 만났고 그다음 교육청도 만났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4월 22일 날 저희 진짜 기대 이상이었던 거죠. 그 이제 인천시하고 인천시 교육청하고 시의회 각각의 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천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시민사회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비상 선언하는 그 붐이 있었고 그때 당시 저게 있었죠. 그 겨울에는 호주 산불이 있었습니다. 큰 호주 산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다들 마스크 썼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분위기가.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언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논평 같은 걸 꾸준히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마침 또 그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에서 그 지방 정부 협의회를 통해 예, 전국의 이제 기초지자체 기후 이제 비상 선언을 이끌었고요. 그게 이제 마침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의회를 또 가서 만났고요. 우리는 이제 4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이걸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정책 워크숍을 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하나의 성과인데 이제 교육청이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에서 제안한 것들을 다 받아서 앞으로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또 햇빛발전 협동조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이제 집중 행동을 했는데 이제 첫 주차에는 영흥석탄 발전 조기 폐쇄, 2주차에는 한전의 해외 석탄 중단, 그 다음에 3주차에는 탈석탄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이제 연이어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먼저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인천시도 하는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11월 2일에는 교육청하고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하고 업무협약,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제 정의당의 조선희 시의원님께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드시고 이제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9월달에 집중 행동에서 요구했던 게 크게 2가지인데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라.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금고를 지정해라. 요거 2가지인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월 26일 날 인천시가 국내에선 4번째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12월 14일에는 10개 자치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 8개만 이제 인천시하고 같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는 이제 인천시 교육청이 조례를 바꿔서 탈석탄 금고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석탄 발전소 2030년까지 조기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탈석탄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문을 닫게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무실을 다 찾아가서 탈석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이것이 이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이제 해달라고 이제 방문해서 했었던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청은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채식급식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 도시 텃밭이라는 것을 인천시가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전국에 이제 그 큰 이제 공동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인천에 오는 행사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사진이죠. 요거 와서 같이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추라라는 그런 공동 행동도 했었고, 계속 이제 뭐 1인 시위라든지 그런 행동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졌네요. 인천시가 이제 저희가 계속 석탄 발전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석탄 발전 수명을 3, 4년 앞당겨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줄이고 2040년까지 80% 줄이겠다. 그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담당 팀만 알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팀만 요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공무원들은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에너지 정책과도 잘 몰랐어요. 이게 석탄 발전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일인데, 기후변화 변화 대응 계획에는 그렇게 넣어놓고 실제 주무부서는 잘 모르는 상황,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별로 없어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석탄 발전 문 닫는 게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진전은 없었어요. 그냥 이제 인천시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준,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수준이었던 거고,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이제 이런 변화들이 그렇게 저한테는 이제 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되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정책과 인천시, 아까 인천시 교육청은 많이 변화했고 초기부터 많이 변화가 있었고 인천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시 에너지 정책과는 그 직무가 이제 화공직이나 아니면 정기직 공무원들이 다 계시고 과장도 그 직무에서 직군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인천시가. 그래서 거기에서 인천시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공무원을 인천시 에너지 정책과에다가 과장으로 딱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얘기 들어보면, 히스토리 들어보면 되게 그 내부의 그 분열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막 밥 먹는 데서도 거기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인데 왜 일반직 공무원이 들어갔냐 그러면서 큰 소리도 오고 하고 그렇죠. 쉽지 않았는데, 근데 그 과장이 아주 처신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장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 아주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이름도 좀 재미있게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로라는, 재생에너지로 이제 이 세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바꾸는 계획 및 로드맵 해가지고 신세계로라는 정책을 작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높이죠. 22%에서 35.7%로 과감하게 목표를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죠. 계속 이제 전국하고 같이 여러 활동들을 이제 정의 갔습니다. 그래서 갖고 인천시는 이제 인천시 공유재산 조례에는 그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하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1000분의 10에 또 다시 그것을 50% 절감하는 부분을 조례로 이제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뭐 계속 이제 탄소 중립 금고 선언을 했고 관련 조례를 바꿨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생색내기 정도의 조례 개정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 두들겼죠. 저희가 이게 뭐냐, 이게 제대로 된 조례를 해야 되지 않냐, 뭐 했었고, 그다음 계속 뭐 1인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습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계속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영흥도에도 저희 인천에서 영흥도 가려고 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잡아야 돼요. 사실은 경기도하고 더 가깝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도보 행진도 하고 자전거 행진도 하고 어떤 시민사회는 배를 빌려가지고 그 앞에서 해상시위까지도 했었어요. 사실 그게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에서 2020년에 계획했던 건데, 2020년에 계획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던 건데 이제 다른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상 시위도 있었고 계속 이제 두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에는 이제 신세계로 2탄을 발표합니다. 전대미문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고 환경 문제 없이 태양광을 보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햇빛발전 협동조합하고 인천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죠. 남동 경기장 주차장에다가 하는 거. 처음에는 한 2메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관리 부서에서 좀 이 부지는 어렵다, 여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절반으로 한 1메가 정도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 여력상 1메가를 다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남부 발전, 거기 인천에 5개의 발전 회사들이 있습니다. 남부, 서부, 중부, 남동, 그다음 포스코까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남부 발전이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남부 발전하고 반식하자 해서 같이 업무 협약 체결하고 아마 이제 다음 달 10월 달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영석탄 발전 문제를 이제 그 해법으로 인천시가 얘기하는 거는 1, 2호기를 좀 수명을 앞당겨서 2030년에 LNG로 전환을 하자. 이게 이제 인천시가 얘기하는 건데 인천에는 석탄 발전소보다 더 많은 LNG 복합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8.5기가 정도거든요. 석탄 발전소는 한 5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는 한 1.5배 더 많은 건데,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지역 불평등이었거든요. 이제 전력을 우리가 생산해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하는데 왜 또 거기 LNG 복합이 이렇게 많은데 또 지으려고 하느냐. 폐쇄면 폐쇄지 왜 또 거기다가 LNG를 또 짓느냐 해서 이제 계속 그거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조합이 바뀐 거 이제 중간에 보셨는데 2020년도 11월에 이제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공문 뿌리고 그 중에 2개 학교가 와서 2개 학교 중에 하나는 학부모위원회에서 부결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가결된 이제 만수여 중에 이제 74.88kg라는 이제 발전소를 올해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보시면은 좀 아마 기가 막히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사비가 총 1억 3,6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여기 등나무가 있어서 등나무 제거해드렸고 그게 250만 원. 그다음 기둥 커버 해달라고 이제 디자인 미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둥 커버 해달라고 해서 700만 원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조건에 철거비를 법원에 공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250만 원을 철거비를 법원에 이제 공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킬로와트당 얼마큼 들었냐? 182만 원 들었어요. 엄청난 거죠.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그럼 얼마가 들어가느냐? 여기 임대료도 비싸요. 이게 아까 1000분의 10에 또 절반으로 줄였는데 거기가 또 공시지가가 또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내는 1년에 내는 임대료가 340만 원이에요. 그 지출 다 하면 500만 원 정도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20년 고정가격 계약 체결했는데 그게 이제 연 매출이 한 1,6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서 고정 지출 500만 원 빼면은 1,100만 원인데 1,100만 원 가지고 1억 3천 저거 내우려면은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대출도 받은 게 있어요. 그 대출 이자만 해도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거 다 하면은 이거 20년 겨우 해야지 겨우 이제 본전 뽑을 수 있는 발전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 3호 아까 2015년도가 마지막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처음 발전소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기후 에너지 전환 교육이라고 그 만수여 중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작년에 교육비로 지출한 게 한 350만 원 정도. 그 만수여 중에 그렇게 됐죠. 근데 올해는 좀 교육청에 건의해서 한 90% 정도는 지원받고 10%만 저희가 이제 내는 방향으로 좀 바꿨습니다. 4호기 총 주차장이 4개인데 그 중에 이제 절반 1, 2주차장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3, 4주차장은 이제 남부발전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사실 인천에 10개 자치구가 있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넓고 그래서 자치구별로 조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부평을 꼬시고 그다음 서구를 꼬셔서 서구에는 이제 공간산업협동조합이라는 게 거기가 이제 자활 기업인데 이것도 같이 하자 햇빛발전도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부평도 부평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통해서 이제 햇빛발전소를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양에 이제 2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8일 날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든 게 사실 저희한테도 큰 힘이지만 누가 가장 반가워하냐? 인천시가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항상 그게 조금 이제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대표성이 있느냐, 이 공공부지를 마음껏 빌려줘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트워크를 결성하니까 이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 부지를 찾아다니신대요. 그 담당 공무원이. 이제 그 과장이 그런 역할을 계속 이제 미션을 준 거죠. 그래서 올해 인천교통공사에 부지 한 2-3군데, 그 다음에 뭐 종합건설본부 옥상이라든지 부지들이 지금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니까 그렇게 돼서.